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그 하우스에 갔을 때 그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가분들이 온도를 잡기 위해서 그 제가 이제 이중을 내리고, 온도를 좀 높게 관리하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일중을 조금 열고 반대쪽 이중을 조금 이렇게 열어놓는, 뭐 우리가 이제 지그재그로 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잡혀요. 한낮에 아주 그 뜨거울 때 뭐 1시에서 2시 그때는 온도가 맞지만 그 외에 그 시간을 벗어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온도를 잡냐면 그 배기팬 밖으로 빼는 그 배기팬과 그 다음에 환풍기를 틀어주면은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보통 한 2도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환풍기가 안 돌아갈 때 30도가 찍힌다. 배기팬과 그 두 개가 같이 돌아가면 보통 한 28도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좀 그렇게 잡아주는 거를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 온도를 잡아준다고 해서 그 환풍기를 쓰지 않으면 그 하우스 안에 온도 편차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 이제 북쪽이라든가 그 베드 밑에는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딸기 베드 위 이쪽은 온도가 높으니까 그 적절하게 공기를 이렇게 섞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환풍기를 일부 농가분들은 온도에 맞춰서 세팅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녀보면 예를 들어 뭐 30도가 되면 돌아가게 한다든가 뭐 28도가 되면 돌아가게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20도씨 이상이 되면 원래는 타이머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0분에 뭐 2분이 돌아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15분에 뭐 한 2분이 돌아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배기팬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날이 흐릴 때는요 보통 이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중을 내려놓죠. 내려놓은 상황에서 환풍기를 돌리게 되면 날도 흐린데 환풍기가 돌아가면 온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럴 때는 환풍기는 꺼버리고 배기팬만 주기적으로 좀 돌려서 그러면 당연히 공기가 이제 그 섞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전에 토경 농사 짓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배기팬이 없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환풍기 없는 분도 물론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사 짓는 날씨에서는 그 배기팬과 환풍기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온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요즘같이 이렇게 해가 뜨면은 뭐 괜찮지만 비가 온다든가 날이 흐린 상태에서는 12월 달, 1월 달은요 하우스 안에 온도가 보통 한 뭐 이중을 내려도 16도, 17도밖에 안 잡혀요. 그러면 지온은 4도, 5도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난방기를 낮에도 좀 틀어서 보통 한 15분이나 뭐 10분만 틀어도요. 4도, 5도 올리는 거는 금방입니다. 이중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 전에 우리가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날씨에 맞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도 솔직히 한 2년 전부터 그 낮에 난방기를 활용을 한다든가 뭐 이중을 내려놓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딸기는 제가 이제 전에 뭐 한 3년 정도 농사 짓고서 딸기 조금 안다라고 했는데 진짜 창피한 얘기고 이제 뭐 한 6년 돼서 조금 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10년 농사 짓고 와서 그런 소리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딸기는 복잡하고 또 잘 관리를 했을 때 이 생육의 편차가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 그 교재 화면에 보면은 23페이지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북쪽에 있는 딸기 그 꽃대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남쪽에 있는 건데, 남쪽은 당연히 해도 잘 받고 하니까 기형과가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북쪽은 당연히 그 온도도 빨리 안 올라가고 습도 빨리 마르지 않으니까 이게 그 기형과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온도 관리라든가 이런 난방 이런 것들을 하면 그 기형과 발생률이 훨씬 줄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뭐 기형과는 뭐 야간에 그 농약을 살포를 한다든가 또 뭐 그 뭐 수분제를 이제 확산제를 쓰면은 기형과가 나온다든가 이런 얘기들, 뭐 벌이 약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딸기가 건강하게 크면은요 기본적으로 꽃가루도 잘 생기고 기형과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1화방 때는 기형과 잘 안 나오잖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생육이 좋고 2화방 때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놓는다면 다른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어느 분하고도 통화했는데 이제 흰가루나 제피곰팡이병 때문에 그 약 주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약을 주더라도 온도가 좀 좋은 따뜻한 날, 보통 오전에 벌들이 이제 수정을 시키니까요. 오후에 뭐 3시 넘어서 이때 약을 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내가 약을 주기 전에 그 영양제를 뭐 준다든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딸기, 우리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한약을 먹는 거를 예를 들면 건강하게 몸을 보호해 놓은 다음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약발이 잘 듣고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기본적인 딸기 생육을 해놓고 나서 약을 줬을 때 어떤 기형과라든가 이런 문제도 거의 안 생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좀 싶습니다. 저 화면이 안 넘어가. 이쪽으로 당겨. 마우스를 이쪽으로 당겨. 일로? 예, 또 어디 갔어? 되나? 되네 이제. 오케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뭐 소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물음과 그 다음에 이제 꽃받침 마름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요. 결국에 딸기가 정상적인 양분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토경농가 같은 경우 요즘처럼 이렇게 날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날이 흐리고 그러면 제가 그 영양제를 뭐 연면시비 해주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들은 그런 거 안 하고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요. 10월, 11월 이럴 때 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양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딸기가 12월 달에는 서량을 기준으로 꽃이 피고 40일 정도가 지나면 이게 수확이 가능하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안 맞고 양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40일 만에 수확이 아니고 45일, 50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름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잘 잡아서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무름과가 안 나오죠. 그리고 꽃받침 마름과도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제가 아마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딸기 농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딸기를 주말에 따는데 이런 꽃받침 마른 거가 나와요. 나오니까 이게 아깝잖아. 버리기는. 그 비품으로 빼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심하지 않은 건 여기를 이렇게 따고 이만큼을 떼어내고요. 그거 그 공선 거기에다 넣어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야. 그러면 결국에 공선장에서 전화가 오죠. 왜 그런 딸기 넣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얘가 왜 꽃받침 마름과가 나오는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에다가 뭐 가리 결핍이 와가지고 이게 꽃받침 마름과가 온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양분 흡수가 잘 되면 이게 오지 않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딸기밭은 전혀 안 온다. 딸기 생육이 아주 안 좋은 집은요, 오히려 tip번이나 이런 게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딸기가요,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생육이 안 좋은 애들은 그거에 적응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상태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 꽃받침 마름과가 오는 농가들은 딸기 생육이 좋은 데서 더 많이 와요. 잘 크다가 부족하니까 와요. 오히려 추세가 안 좋고 약한 데서는 안 옵니다, 잘.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지원을 뭐 올려주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 뭐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점적으로 더 밀어준다든가 그것도 밀어주는 것도 딸기가 흡수할 수 있는 지온이 적정 온도가 됐을 때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내가 알고 그렇게 못 해줬을 때 차선책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누가 이렇게 하니까 좋다더라. 그냥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결국에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정확한 이유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하방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 꽃받침이 이렇게 타는 이것도 내내 이제 뭐 tip번의 일종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분 흡수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계속적으로 온도를 잡아주기가 어렵다면 그 꽃대가 나오는 시기 저는 이제 이 시기를 사람으로 치면 임신 한 5개월, 6개월 정도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몸 관리 잘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것처럼 그때 한 2주만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면 그게 다 보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난방비 많이 들어가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어떤 분이 자기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하우스가 8동입니다. 아니 그 8동으로 나누면은 그거 동당 따지면은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딸기 많이 따는데. 그래서 n분의 1 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당 100만 원을 들여서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면 투자를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하지만 딸기 농사가 안 되면 그 속상한 거는 도대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가서 많이 얘기는 안 해요. 농사가 오히려 안 된 집에서는 저는 말을 아낍니다. 왜냐면 그게 그분한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본인도 속상한데 그걸 자꾸 제가 거기다가 얘기하는 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농사가 내가 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잘 되면 여러모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뭐 주인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거 보고 딸기가 큰다라는 말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값 아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일부 농가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올리려고 하니까 야간 최저 기온을
10도에다 놓고 막 11도에다 놓고 비효율적입니다. 야간 온도는 8도에다 놓으시고 거기서 아낀 난방비를 아침에 조조가온을 쓴다든가 그리고 이제 지온을 올릴 때 쓰는데 저는 이제 지온도 보통 5시경부터 돌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뭐 밤 10시 뭐 24시간 뭐 13도에다 맞춰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름값을 전체적으로 쓰지 마시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꼭 정말 중요한 때 그때 몰아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시 반부터 돌리다가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5시로 이제 시간을 30분 늦췄는데 3시 반부터 그 원수통을 데피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4시부터 돌리죠. 4시부터 원수통 돌려서 따뜻하게 해놓은 거를 5시부터 돌리는데 아침에 그 9시경에 보면은 16.5도 정도 잡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9시 반 정도 되면은 17도, 17.5도 정도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보일러가 이제 멈춥니다. 순환하는 것이. 그리고 그 천물을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온이 정말 안 잡힌다면 물 주는 시간을 조금 늦추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말 정도가 되면 아침 최저 그 온도 시간에 지온이 이제 15도, 16도가 잡힌다면 그때 다시 정상적으로 해 뜨고 나서 30분을 기준으로 양액을 뭐 공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토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물을 주는데 날이 계속 맑다라면 날이 좋다면 내가 주어야 될 때 주시면 돼요. 그런데 날이 흐려 뭐 한 이틀 3일 그러면 시기를 뭐 하루 이틀 조금 늦춰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을 공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일부 토경농가들 같은 경우 그 기술센터에서 주는 그 미생물을 갖다가 주시는데요. 주는 거는 좋아요. 저는 뭐 주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뭐 오전 뭐 10시에 딸기가 수확이 끝나니까 그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그래서 어, 밥을 주는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춰 놓고 밥을 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애들한테 밥상을 차려놓고 옆에서 부부가 싸우고 있으면 애들이 그 밥을 먹겠어요? 못 먹어요. 채. 그런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전과 지금은 날씨가 완전 다르고 딸기 수확 기간도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변화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형과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확인하시고 지금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른 아침 해 뜨기 2시간 내외 조조가온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에너지를 몰아서 주느라고 요즘은 조조가온을 1시간으로 그 좀 늦췄어요. 물론 2시간을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기름값이나 난방비를 무한대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적절하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씩 조절을 해가지고 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티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담수 하시는 거 좋습니다. 반드시 날씨가 맑은 날 예를 들어 한 11시부터 담수를 시작해서 2시까지 담갔다가 빼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일부 뭐 강사분들마다 호불호가 좀 있는데 물을 연속 뭐 한 3번 연속으로 이렇게 되는 게 더 좋다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끔씩 그렇게 물을 연속으로 대준다든가 담수를 해주는 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팁번 중에 이제 칼슘 쪽이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칼슘제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칼슘제 말고 양분 흡수가 더 그 흡수가 빠른 그런 또 칼슘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한 2배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토경농가 같은 경우는 환경 관리가 어려우니까 팁번이 자꾸 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날씨가 흐렸다가 맑아지면 그때 이렇게 왕성하게 딸기가 자라거든요. 그럴 때 그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팁번이건 꽃받침 마름이건 무릉과건 이런 것들이 날씨가 흐릴 때 오는 게 아니고 흐렸다가 맑아질 때 그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날씨가 한 3일, 4일 흐린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한 3일 정도 해서 연면 시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 점적으로 밀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면 그런 피해를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팁번도 그렇고 무릉과도 그렇고 꽃받침 마름도 그 묵은 잎을 제대로 안 따줘가지고 잎이 많은 농가분들한테 그 피해가 더 커요. 그건 뭐냐면 밑에서 흡수되는 양분은 한계가 있는데 부족한데 그 묵은 잎들이 양분을 잡아 당긴다고 해요, 자꾸.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는 농가들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따주지 마시고 시간 나는 대로 한 개, 2개씩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그런 피해도 훨씬 생육 덜 할 수 있어요. 그런 피해가. 그리고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물어봐서 이따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못 물어보신 분은 내일 저희 뭐 기술센터로 전화를 주신다든가, 그리고 또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품종 재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논산이 그 킹스베리 재배 면적이 약 5%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1%가 안 돼요. 전체 재배 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논산 쪽에 이제 킹스베리, 뭐 비타베리, 그 다음에 또 하이베리 이런 것들이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그 작년까지 서량을 심었다가 전부 다 킹스베리로 심었는데, 킹스베리의 장점은요, 가격이 서량은 설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재배 면적의 87% 정도, 85% 정도가 서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별화가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서량은 재배하기가요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재배하기가 편해, 좋아요. 그건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양날의 칼이라고 하죠. 재배하기가 편하니까 관리가 소홀해져 가지고 딸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 딸기같이 생긴 무언가를 따다가 판다. 진짜 맛이 없는 딸기입니다. 그거는 딸기같이 생긴 거지 그건 딸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그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맛없는 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마트에서 딸기를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맛이 없대요. 그래서 안 산답니다. 근데 딸기가 맛이 있다면 충분히 더 사 먹을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킹스베리나 비타베리나 지금 논산에서 이제 앞으로 올해 처음 보급된 하이베리 이런 것들이나 또 이제 진주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금실, 그 다음에 담양에서 하고 있는 메리퀸, 죽향 이런 것들은요 서량에 비해서 그 재배하기가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농가분들이 재배를 하면서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딸기가 맛있어요. 비싸게 팔아도 팔려요. 수출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야. 지금 논산에 킹스베리 하시는 분들이 왜 하겠어요? 돈이 되니까 합니다. 돈이 되니까 하고 잘 받아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왜냐면 신경 안 써서 제대로 되지 않은 품질의 딸기를 공선장에 가져가면 거기서 반품이 되거든. 그럼 손해가 엄청나. 그러니까 계속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그러니까 딸기가 품질이 좋아져. 품질이 좋아지니까 판매하는 공선 그 조직에서는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 농가한테 또 좋은 가격을 주죠.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당연히 저는 재배 면적이 늘어날 걸로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품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킹스베리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교육할 때 어떤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흑인 아이가 나왔어요. 그 흑인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서 한국에 왔어. 그래서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처음에 할머니가 자기 손주가 흑인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 과연 얘를 어떻게 돌봐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지만 똑같아요. 걔도 사람이고 내 손주예요. 신경 많이 써주면 돼요. 밥 맛있는 거 해주고. 저는 킹스베리도 똑같다고 봅니다. 내내 같은 딸기입니다. 단지 흰가루가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킹스베리는 그 전에 장이라는 품종의 피가 섞여 있어요. 육종을 할 때. 그래서 흰가루에 약해. 그리고 온도 관리라든가 이런 걸 조금 서량보다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농가분들은 재배하기가 좀 어렵고 토경에서는 재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새로 지은 하우스라든가 온도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면은 돼요. 그리고 자꾸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절대 못 하는데 예를 들어 내 하우스 환경이 좀 열악해. 그러면 온도 관리를 할 때 대포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대포를 한 대 더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온도 관리하기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당연히 따뜻한 물을 데펴서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면 되고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킹스베리는 워낙에 이제 그 희소성이 있고 지금은 딸기 농사들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좋아요. 왜냐면 전에 우리 저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딸기 그 전문가라고 그 교육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얘기가 이탈리아가 약 40가지 품종이 재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화된 품종이 재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이제 그 딸기 권역이 논산, 충남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주 그쪽에 이제 경남권, 그 다음에 담양 이쪽에서 전라권인데 그런 데마다 이 특색 있는 품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에서 킹스베리를 하지 않아요. 담양에서 킹스베리 하지 않습니다.
담양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죽향하고 메리킨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사는 킹스베리를 해서 돈 벌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서 돈 벌고. 그래서 좋은 품종을 생산을 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서량만 고집할 게 아니고, 야, 뭐 킹스베리 너무 어렵다던데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킹스베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베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대왕이라는 품종이 있었어요. 대왕이라는 품종과 또 이제 지금 그 육종하는 딸기 연구소에 육종할 때 그 품종으로 등록하기는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NS 뭐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육종할 때 그 교배 품종으로 쓰는데 그 대왕과 그런 품종을 교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흰가루 약해. 그리고 근데 맛은 먹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비타베리만큼 맛있는 딸기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로서는 수량이 좀 적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재배에 어떤 제대로 된 그 매뉴얼을 못 찾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뭐 비타베리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직거래 하시는 분들,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한 동 정도 해서 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니베리는 뭐 작년에 조금 시도하다가 안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시드름병이 너무 약해갖고 묘 키우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데 이거 되게 단단하고 맛도 좋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일부 지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베리가 그 지금 그 논산에서 올해 약 한 10동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고 묘가 한 14,000주 정도가 올해 분양이 됐습니다. 센터에서 했는데 올 가을에는 재배 면적이 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올 가을이 아닌 내년 가을부터는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재배를 할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알도 크고요. 당도도 좋고 단단하고 그래서 딸기 연구소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실은 저쪽 경남 농업기술원 윤혜숙 박사님 팀이 육종한 건데 달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열대 과일 망고 제가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상큼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또 단점이 후숙이 안 돼. 그래서 서량은 조금 시푸른 걸 따다가 놔도 익어요. 지가. 근데 얘는 푸른 걸 따놓으면 안 익어. 그래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지장이 있죠. 왜냐하면 빨갛게 익은 걸 따서 보내면 거기서 검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하이베리 쪽이 상당히 뭐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상도 쪽은 매향이라는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를 해서 수출을 하다가 지금은 금실로 이렇게 많이 돌아서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킹스베리 사진입니다. 킹스베리는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이 후반기에 그 아주 추세가 좋아져가지고 수량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킹스가 좋다고 그래서 심었는데 1화방을 수확을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괜히 심었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하다가 2화방 수확하고 3화방 수확하면서부터 역시나 킹스베리를 하길 잘했구나. 4화방, 5화방 이때 막 수확하면서 역시 야 이거 킹스베리밖에 할 게 없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묘를 잘 키웠을 때 얘기고요. 알도 크고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나라 지금 그 농가분들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들은 대부분 이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킹스베리도 그렇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 하는데 다른 품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베리는 아주 달고 단단하고 좋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수량이 조금 적은 게 단점인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걸로 보이고요. 먹어보신 분들은 비타베리만 찾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한 번 먹어본 사람,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이 비타베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이베리 단단하고 당도 좋고 저도 이제 몇 포기 심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올 가을 되면은 가을이 아니고 이제 이번 작기 끝날 때 정도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딸기 연구소가 옆에 있다는 건 큰 혜택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할 때 그때 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논산 농협 그 하고 지금 연무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비타베리는 이제 광석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뭐 킹스베리는 지금 논산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번 작기 끝나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육묘 쪽은 아마 제가 뭐 교육을 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하고 혹시 뭐